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책에 적지 않은 아나트만. 여러분들 그 초기 경전 같은 데 보시면 아트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트만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게 아마 마차의 비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차가 있어요. 자, 상판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앞에 거는 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붓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상판이 마차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왼쪽 바퀴가 마차냐? 그건 아니죠. 그럼 오른쪽 바퀴가 마차야? 그것도 아니죠. 그럼 고리가 마차야?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마차가 뭐야? 이렇게 묻는 방식으로 물어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오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색수상행식 이렇게 배우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게 무화서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들 뭐 이런 건 따지자면 당장 수천 권의 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걸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하루 전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후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 다시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100%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포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A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다음날 A 다시가 잡혀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라는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교체가 되는 주기를 따지면 부위별로 다르겠죠. 당연히 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다 교체되는 시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3개월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월 전에 A에 있던 모든 세포는 다 교체가 됐어요. A-에선. 그러면 석 달 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PD님을 제가 석 달 전에 만났어요. 다름살날을 다녀오셨대.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했는데 PD님이 저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은 기억, 생각, 즉 머릿속에 있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컴퓨터 모델로 자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 PD님의 소프트웨어에는 나라는 사람이 기억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입력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한 마찬가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38년생이신데 석 달 전에 뵐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뵀더니 저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치매 문제든 뭐. 그러면 자 이분이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보시는데 왜 제가 지금의 이분을 만나서 옛날에 있던 이분처럼 인사를 하고 대하죠? 왜 그래요? 기억? 이분한테는 기억이 없다니까?
내 기억? 그러면 내 기억에 따라서 제가 석 달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헷갈려서 이분이 이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바꿔 치워야 되겠네요. 제 기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이야기. 뇌를 꺼내서 다른 사람 머리에 옮기면 그 사람이 뇌에 따라 옮겨갑니까? 신체에 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도 남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따지는 문제가 바로 아트만.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아트만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무아 있잖아요. 무아. 아나트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셀프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자, 아트만이 연결이 안 돼서 이 사람이 같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치면 어제 술 먹고 사고 친 이 사람을 오늘 잡아가서 처벌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예 바뀌었어요. 많잖아요. 우리 왜 종교단체에 가면 간증하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새로운 인간이 돼서 아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만큼 바뀐 걸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는 아트만 문제예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 이겁니다. A가 죽었어요. A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은 불교도로서 이제 윤회를 생각을 하고 윤회를 믿으니까 B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생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12살에 내가 말이야 경주에 수학여행 갔을 땐 거기가 이랬어 이런 기억 다 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생은 몇 번이나 사셨어요? 이러면 내가 3826번째 살았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죠. 그러면 아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게 윤회해서 됐다는데 이 사람은 이거 기억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쁜 까르마를 행한 걸 이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까지 끼어들면 아트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제가 책에는 뭐를 설명을 해드렸냐면 붓다는 이 문제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붓다가 이런 문제를 안 다뤘다거나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붓다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은 사실은 뭐냐면 오원 중에 여러분들이 색수상행식 해서 빈야나를 이야기합시다. 이 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식이 들어가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식물인간이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뇌를 사진을 찍고 MRI를 해봐도 반응이 없다. 이런 상태면 그 육신에는 비냐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저 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작은 알이에요. 저 작은 알이 숨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옮겨가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새로운 자기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안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주예요. 훈련병 7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알이 요리 옮겨가는 거를 잘 알고 잘 다루면 윤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 알이 옮겨갈 때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제 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고 용량이 안 되니까 어떤 파일들은 버리고 어떤 파일들은 집어넣어서 가지고 새 컴퓨터에 꽂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야 되겠어요? 아주 좋은 거, 중요한 걸 골라서 넣어야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마지막 꺼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죽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통에서도 좌탈 입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수행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자로서의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뭐가 컨트롤이 된다? 이 자기 몸을 떠나는 마지막 비즈냐나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좌탈인망을 하시면 사실은 뭐냐면 관짜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래 생각했던 초창기, 최초의 초창기의 불교도들이 생각했던 모델이에요. 이 빈야나를 이 아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붓다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책에 안 적은 이유는 이겁니다.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책에 안 적은 거예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통의 설명들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당연히 제가 제 손이니까 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왜? 이거는 제 손이고 저거는 저분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들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붓다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붓다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건 내 손 맞고 저분 손이 맞으니까 자, 이제 불교식으로 처사님한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손을 2배로 키워보세요. 손을 2배로 키워보라고. 왜? 네 손이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니 제가 체중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몸이라면 내가 여기 서서 10kg 줄어. 그러면 다음 10초 안에 몸무게가 10kg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손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듯이 이게 바로 붓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들을 순서대로 받아 적으실 수 있어요? 기억도 못하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셀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그게 당신 생각 맞아요? 아니 그게 당신 생각 맞냐고.
그러니까 생각에 당신이 휩쓸려 가는지 아니면 그게 당신 생각인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한 70%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방금 저처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겁니다. 어느 수행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수행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를 내요. 사람을 모아요. 그러면 좋은 호텔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들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사찰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생각하셔도 되고 뭐 요가 학원 가서 배우시는 걸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하나 줘요. 첫날.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소중한 거를 20가지만 적어라. 그 이상은 아니고. 그 20가지를 갖고 당신이 화성으로 떠날 수 있다. 뭐 무게가 얼마든 뭐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다. 그럼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면 내 강남에 있는 빌딩.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괜찮고 뭐 살아있는 모두 다 괜찮다. 그러면 뭐 내가 기르는 강아지, 옛날에 기르다 죽은 고양이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카메라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죠. 그렇게 20개를 적은 다음에 첫날 그 중에 5개를 지워라. 포기를 해라. 이런 걸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유서 쓰는 연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곧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체험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져요. 뭐냐? 맨 마지막엔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이 적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뭘 남겼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남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을 수 있는 것들도 남고 흔히 생각하듯이 뭐 재산이나 뭐 가족들이 반드시 남는다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자 그것도 지우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긴장 관계가 최고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붓다가 집착을 버리는 게 뜨리슈나 땅하, 그러니까 가래를 버리는 게 핵심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윤회에 남는 이유는 윤회를 하겠다는 가래가 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집착에는 대부분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집착에는 대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붓다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걸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 맘대로 되는 내 손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짐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손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렇죠? 손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체험 누구나 해봤을까요? 자, 붓다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그게 공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요. 내 거 아니니까. 자, 아까 예로 돌아가 보죠.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거 20개를 적어서
그걸 지워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건 뭘까요? 라고 따지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자기예요. 거기 적힌 20개가 왜 중요해요? 내 거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붓다가 결국에 집착을 버리라고 할 때 제일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라는 거는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집착의 핵심은 뭐냐면 난데, 자 지금부터 따져보자.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나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잘 증명이 되면 집착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핵심이 나고, 그런데 그 집착의 대상이라는 나라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집착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실제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무화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그다지 이야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는 게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니까야 같은 데도 나오는데요. 비냐나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의 경전을 전승을 하던 사람들 자신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마차의 비유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 똑같은 비유가 까타 우파니샷 같은데, 까타 우파니샷 이런 데 나와요. 우파니샷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야, 마차가 바퀴야? 이렇게 물어요. 상판이야? 고리야? 마차는 어디로 가? 그러면 마차는 마차에 걸려있는 말이야? 아니야, 이 바보들아. 마차는 그 말을 끌고 가는 마차에 탄 마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차가 가다가 길을 정하는 건 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마부가. 그러니까 붓다가 했던 마차의 비유는 똑같이 그 다른 전통에선 거꾸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트만을 놓치고 있어. 못 보고 있어. 껍데기만 보는 거야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 전통과 그 여타 다른 전통들이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기간 동안 정말 수만 페이지의 그 철학 저수를 남기면서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것들이 일부 모여 있는 게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모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아트만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초기 불교 그리고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철학이 아니고 그냥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불교학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붓다도 이런 아나뜨만을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아니다. 붓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고, 붓다는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무아를 이야기했다라는 사람. 그러면 실제로 초기 경전에는 어떠냐? 무아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용례의 한 95%, 96%는 집착을 없애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96%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한 44% 정도가 이 용례로 나온다 그래서 이 의미는 틀린 것이고 원래 붓다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판단은 이겁니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면, 자, 당신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붓다는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디가니까야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있는 빈야나가 있죠? 저 빈야나가, 저 식이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춘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의식이란 무한히 크고 너무나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대승경전에서 보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힌두교 전통에 굉장히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도들은 이 입장이 훨씬 자기들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뭐 화엄경이니 이런 데서 나오는 불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티끌이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빛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등회 할 때 그 연등을 연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연자가 연꽃 연자가 아니죠. 예, 그렇죠. 불탄다는 뜻이에요. 불타는 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불타는 등이라고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전등록 같은 책도 그런데요, 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한역 텍스트에도요, 그걸 디빠라고 그래요. 디빠가 등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이 타고 있는 등만 디빠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이 있는데 제가 불을 안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디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빠가 되려면 뭐냐면 지금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등이라는 말을 할 때는 타고 있는 등이라고 굳이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불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흔히 하는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 라가 드베이샤 모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요것이 인생의 문제를 만든다. 이걸 제가 이제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흔히 삼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니르바나는 뭐냐면, 니르바나는 불을 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만큼만 싫은 만큼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 이게 이제 붓다의 대답인 건데, 그 불을 끄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아르핫이 된다. 즉 아라한이 돼서 이미 해탈이 된 거다. 그 말은 더 이상 집착을 하고 윤회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구현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니르바나를 비유를 하면 아주 편해지는데 다른 비유도 있어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과정이 불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불타고 있는 과정에서 불을 끄면 그러면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생로병사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숨쉬고 살아 있으니까. 근데 저 생로병사가 불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꺼버린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여기 생로병사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흔히 배우는 거지만 붓다 자신도 아프고 피곤하고 나이 들면 힘들잖아요.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대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답이 나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된다라는 비유도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무여열반이 있고 뭐 유여열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책을 쓸 때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붓다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리시나. 그러면 뜨리시나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그 집착의 대상이 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 뭘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대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 그리고 나 다음에 내 것. 근데 나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빨이 아파요. 제가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그 이빨이 내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내 것 맞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붓다의 이야기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이빨이 진짜로 네 거라고 하면 네 거라는 뜻은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빨이 아프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프게 해야 될 텐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네가 갖고 있는 이빨이 네 게 아닌 거지. 이런 이야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나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핵심 근거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두카 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인 것은 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경전에서 한번 보세요. 그 대목을 건너뛰는 그 생각을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다시 또 혹시나 내가 모르는 저술들이, 내가 또 모르는 어떤 해석들이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은 책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도 직업이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한없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나아지는지를 잴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단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넓게 생각하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예 아닐 수 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학을 갔다가 한번 한국에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독일까지 직항 비행기가 없고 뭐 이러던 시절이고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온다는 일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제 거의 뭐 유학생으로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1년 정도 생활비를 거의 써야 되는 일이니까 한국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가족사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대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이제 졸업한 지 한 뭐 6, 7년 됐을 때예요. 시내에서 모였어요. 지하철역 앞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길가에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고 있는데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아 짜식이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임마 저런 건 나중에 네가 가서 사 먹어 이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래도 지가 먹고 싶대잖아 사줘.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한 지 한 6, 7년이 됐으니까 다 직장생활 하던 친구들이죠. 거기 저하고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으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철학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 철학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 그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철학과 나오셨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운세 좀 봐주세요. 그때 친구들이 다 같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온 거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모인 자리니까 싸 해주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학생이었고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철학과에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보험회사 그 영업점 점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먹던 어묵을 붙잡고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털을 보니까 터가 좋아.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
그러고 우리들은 어묵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아주머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셨고 얼굴이 밝아졌고 저희들은 공짜로 어묵을 한 꼬치를 더 얻어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서로 다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현실 속에서 뭘 합니까?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는 필요했던 게 앞으로 아주머니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고 위안이었던 거예요. 철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이런 정보가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날 인생에 대해서 한 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불교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로 초창기 무아라는 거는 집착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뭘 하실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함,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집착이든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고요. 두서없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뭐 어느 텍스트 몇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잔뜩 적어 왔는데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